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 이합 집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의원이 탈당했고 제3지대 신당과 연대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다. 이걸 지난주에 좀 시사를 했고요. 근데 이 발언이 사실 당내 계파 갈등을 표면화하는 좀 도화선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대선 공약이었고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한 부분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권 선거연합 대신에 선별적인 포용 그리고 선호 투표제까지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양당 체제 중심으로 이후에 22대 국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3지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요. 연동형을 통해서 야권 공조 그리고 반윤 전선을 확대하자라는 지금 비명계와 당 일부 주장에 맞서서 정권 심판 구도를 좀 더 선명히 하면서 민주당은 강화시키고 이재명 친정 체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연장선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의 행보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최소한 엄중낙연은 아닌 것 같고요. 기다림에도 바닥을 드러냈다. 때가 되면 말하겠다. 사실상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내심 이재명 대표의 사퇴 이후에 통합 비대위를 당에서 의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친명 지도부에서 이걸 응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지난번에 얘기됐던 대의원의 비율을 약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30% 감점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킬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친정 체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대표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제도적인 뒷받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낙연 대표의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기보다는 밀려서 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비명계인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결국 탈당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합류할 것이냐 또 신당으로 갈 것이냐 여러 관측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당이 변질됐다라는 탈당의 변이 있었고요. 유쾌한 결별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함께하면 힘이 될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구정치, 퇴행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거취 결정은 지켜보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가 유성을이고요. 자유선진당 출신 공천으로 18대에 당선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을 희망하고 있어서 제3지대 정당에 남기보다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토사구팽 모드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호 안건을 제외하고 2호부터 6호 안건에 대해서 최고위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인요한 혁신위가 퇴짜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혁신위의 존립 이유는 사라졌다. 내부에서 언급했듯이 김기현 체제의 시간 벌기용으로서 이제 용도를 다 했기 때문에 폐기 수순만 남아 있는 것. 따라서 이제 토사구팽 혁신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발표가 이번 주부터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광주 전남에 출사표를 던질 수만한 또 지역민들에게 좀 이렇게 매력적인 이런 인사 영입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꿈은 야무진 것 같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보수정당 이력 후보들을 대거 물갈이를 하고 전문직 그리고 젊은 세대 중심으로 영입을 하겠다. 그리고 전남 지역의 경우는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도 영입하겠다 밝히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응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인재영입위원으로 위촉된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가 처음이자 마지막 영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말한 신당 창당의 마지노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오히려 이 대표의 존재감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있고 12월 27일이라는 마지노선은 사실상 개인 이준석이 당을 만들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으로의 복귀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아마도 김기현 대표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천하용인도 이준석 신당의 합류가 어렵고 고민하고 있다, 불가능하다. 뭐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상 합류를 안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당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새로운 삼지대 신당을 인수하는 것도 이준석 신당으로 전락하는 건데 누가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좀 추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다시 이제 손을 잡게 들어와서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지역구는 뭐 어쨌든 말한 대구 쪽이 유력할까요? 그것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노원병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 제안할 수 있는 카드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전국 순회 의정보고회를 광주 전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광주 출마 또는 민주당은 입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소득당으로 광주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이 낮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입당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위성정당의 위성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광주 연고가 없다라는 것. 만약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다면 기존의 예비 후보들, 당원들을 확보한 예비 후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사실상 전략공천이 아닌 이상 광주에서 어떤 유의미한 경쟁을 하기는 힘든데 그럴 경우 과연 광주 시민들이 용납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